뭐 72세가 뭐라고 연애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래 물어요. 90이 돼도 아무 상관이 없어. 외로움은 외로움을 조금 만끽하면 되지. 그 외로움을 조금 해소하려고 사람을 하나 두게 되면 반드시 귀찮음이 생깁니다. 나는 눈이 높아서 이렇게 혼자 살아. 눈이 높으면 죽을 때까지 혼자 살 각오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벽을 좀 허물어줘야 돼. 싱글 72세 노년입니다. 이제 인생 후반에 들어서인지 경제적으로 좀 안정되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말을 할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성 친구를 만나고 싶습니다. 뭐 그래 부끄러워하지 말고 마이크를 입에 대고 똑똑하게 좀 얘기해 봐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제가 뭐 몸이 늙었지 마음까지 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성 친구를 꼭 만나고 싶은데요. 이 이성 친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성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왜 만나려 그래요? 그냥 만나면 되지 어떡하기는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 어떻게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네. 무슨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있어야 뭐 어떻게 하지. 네, 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럼 같이 밥 먹고 네. 차 마시고 그러면 되지. 그러면 될까요? 근데 그 연애 감정보다도 그 동성 친구처럼 네. 이렇게 만나고 그렇게 만나면 되지. 그 어떻게 근데 상대방이 그렇지 않을 그렇게 안 하면 이제 그 사람이 괜찮으면 그 사람 요구도 좀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원칙이 나는 뭐 이런 이성으로서의 어떤 성관계나 이런 건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동성처럼 대화하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원한다 하면 그 의사를 또렷이 밝히고, 네. 서로 뜻이 안 맞으면 그만둬야 되고, 뜻이 맞으면 같이 다니면 되지. 우리가 사람해서 사업을 이렇게 할 때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 뭘 합니까? 사업을 같이 하잖아. 사업한다고 모든 사람하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친구를 사귈 때 모든 사람을 다 친구로 사귀지는 않잖아. 뭐 서로 좀 의리가 있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할 때는 약간 신용이 있어 보여야 되는 거고, 그런 것처럼 그거는 대화를 하면서 조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내 의견만 고집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상대하지 않는 대로 따라가도 안 되고, 내 의견을 내고 상대 의견을 들어보고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했는데 뭐 그것도 괜찮겠다 싶으면 조금 폭을 넓히면 되고, 또 나는 여기까지만 간다, 더 이상은 나는 싫다 그러면 입장을 밝히고, 지금 어린애도 아니고 나이가 72인데 그냥 나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게 뭐가 어렵다고. 네, 알겠습니다. 이 어릴 때는 상대가 요구하면 아직 심리가 안정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한다 해놓고도 이렇게 휩쓸려가 자꾸 끌려가기가 쉽잖아, 그죠? 소위 부하내동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이제 70이 됐으면 뭐 산전수전 다 인생을 겪어봤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너무 미워할 필요도 없고 나쁘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상대하지 않은 대로 다 할 필요도 없고, 적절히 봐서 이해할 건 이해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렇게 자기 살아온 중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적절하게. 그리고 또 뭐 늙어도 뭐 미치고 싶으면 또 미칠 상대만 있으면 미쳐도 괜찮나 안 괜찮나? 괜찮아. 뭐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죽지. 첫째 남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뺏거나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거나 사기치거나 욕설하거나 그다음에 술 먹고 취해가 행패 부리거나만 안 하면 어떤 일을 해도 남 눈치 볼 것도 없고
또 타인에 대해서 간섭할 것도 없다. 그냥 지 좋을 대로 살도록 놔두고 나도 내 좋을 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조금 자유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내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내 살자고 남을 죽여서는 안 되고 내 이익 보자고 남을 손해 끼쳐서도 안 되고 내 좋다고 남을 괴롭혀서도 안 된다. 그런 거 정도만 지키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살도록 관점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72세가 뭐라고 연애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래 물어요. 90이 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진짜 매우 소중한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셋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 친구들이 사춘기가 지금 몇 년째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 처제를 시작으로 이제 아직 이제 둘째가 절정이고 셋째는 올려 그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아이들은 저보다는 조금 더 잘 견디고 있는데 그런 사춘기를 제가 겪다 보니까 저도 사십춘기가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런 모습에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런 모습에 이제 애들이 더 불안하고 혹시라도 이제 힘들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이제 저는 아이들이 진심으로 행복해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애 셋이 키운 자기가 더 잘 알지 애도 하나도 안 키우면 어떻게 내가 잘 알겠어. 아니 영어를 영어 선생한테 묻는 거는 말이 되지만은 영어 선생이 수학 선생한테 영어를 물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자기가 셋이나 낳아서 키웠는데도 아직 몰라가지고 하나도 안 키운 나한테 물어. 어색하다. 아이들이 영원히 어린아이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도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른이 잘 돼서 잘 독립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린애가 어느 날 갑자기 어른이 돼요. 어린애가 어른이 될 때 어린애라는 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다가 어른이라는 건 지 주관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 이 어린애에서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계속 내 말만 듣고 시킨 대로 하면 얘는 어른이 아니고 어린애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른이 되려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이래야 어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려면 요 과정에 애에서 어른으로 되는 그 과정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사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춘기 아이들은 엄마가 시킨 대로 하는 게 어른이 되는 과정이에요. 엄마 시킨 거를 안 하고 지가 뭐 이것저것 하는 게 어른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우리 애가 어른이 되려는 것보다 아이고 우리 애가 어른이 돼 가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왜 힘이 들어요? 정신적으로 자기가 이제 하는데 그걸 내 말 안 듣는다고 그걸 힘든다 그러면 어때? 그러면 영원히 내가 그래서 첫 번째 물어본 거예요. 우리 애는 내 장난감으로 영원히 나의 돌봄 속에 있는 어린애로 있어라.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애완용 동물을 데려다 키우면 되는 거예요. 남자 만나지 마라, 여자애 만나지 마라 이러지만 가서 만나보고 좋은데 왜 만나지 마라 그래. 근데 엄마가 싫어하면 다음부터 말 안 해. 좋은 거는 말 안 해버려. 이런 얘기하면 엄마가 싫어하구나.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먹거나 뭘 하거나 애들이 하는 이유는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친구가 하면 따라서 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게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걸 계속 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다 하지만 자기가 해보고 이건 안 해야 되겠다 이건 해야 되겠다 이거 하니까 엄마가 뭐 야단치네 이건 어쩌네 그런데 야단치는데 자기도 손해인 거는 안 할 거고 야단치는데 자기가 좋으면 어때요? 몰래 할 거고 다 안 그랬나? 다 그렇게 잘해놓고 왜 자기는 마치 안 그런 것처럼 얘기해. 그건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3살 때까지 어린아이, 현재 갓난아기는 따뜻하게 돌봐줘야 돼.
이건 따뜻한 게 사랑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때는 어떠냐? 얘들은 뭐든지 남 하는 대로 따라해요. 원숭이처럼. 흉내내기예요. 그랬을 때는 모범을 보여줘야 돼. 엄마는 TV 보면서 넌 책 봐라. 엄마는 늦게 들어오면서 너 일찍 들어와. 안 돼요. 심리적 억압이 생겨요. 속으로는 니는 왜 그래? 니는 왜 그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이가 책 보기를 원하면 나도 책 보고 있어야 되고, 아이가 검소하게 살기를 원하면 내가 아무리 집이 부유해도 집안을 다 검소하게 해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춘기부터는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니까 지켜봐야 돼. 간섭을 하면 안 돼. 만약에 그네를 타는데 아이가 넘어지면 다친다 해가 엄마가 그네줄 붙들고 있으면 애는 그네를 탈 줄 알아요? 못 타요? 못 타.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네를 탈 때 내버려 두면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그래서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면 엄마가 할 일은 뭐다? 병원에 데려가는 거지 그네를 못하게 하는 게 엄마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모가 이제 보완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 그렇게 되는 것이 애가 만약에 그런 성향이 없다. 엄마 말만 듣고 그대로 따라간다. 여자애든 남자애든. 그러면 이거 앞으로 이제 어른아이 몸만 크지 어린애가 되겠구나. 그럼 평생 내가 이제 짊어져야 돼요. 얘 결혼도 내가 시켜줘야 돼. 직장도 내가 구해줘야 돼. 다 엄마가 대신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애 낳으면 애까지 내가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 해야 될 거는 3살 때까지 따뜻하게 보살펴서 심리적 안정을 줘서 행복의 기초를 마련해 준다. 사춘기 때 과잉보호를 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어른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지가 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이지 공부 잘하고 뭐 재주가 있고 이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러면 선생이 이제 트레이닝 시킨 거지.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다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 부모는 안 하고 다 선생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부모가 없는 거예요. 따뜻한 엄마, 자기를 지켜봐주는 엄마, 공부 잘하고 인물 잘났고 말 잘 듣고 그러면 이웃집 아줌마도 좋아해 안 해요? 좋아해. 전부 이웃집 아줌마만 있는 거예요. 부모가 없어. 부모는 인물도 못 낳고 공부도 못하고 말도 안 듣고 해도 따뜻하게 사랑해줘야 그걸 부모라고 말할 수 있어. 나한테 잘하니 사랑하고 나한테 못하니 안 하고 그거는 일반인이잖아요. 부모는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걸 따지는 거 아니에요. 항상 아이 입장에 서서 살펴봐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하도록 놔두고 어려우면 약간 거들어주고 그러니까 그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셋이 아니라 10명을 키워도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버려 두면 돼 그냥. 다치면 병원에 데려가주고 사고 치면 수습해 주면 돼요. 그래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 다 지금 과잉보호를 해서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이의 자립을 막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춘기가 문제가 아니고 제 40춘기가 힘들어서. 그건 자기가 못 견디는 게 뭐 때문에 못 견디는지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네. 좀 얘기를 좀 똑똑히 해봐요. 뭐가 문제라는 거를 얘기해야지.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은 거 당연하고 싫은 걸 이겨내는 게 과정이고 아이들 놀고 싶은 게 당연한 거고 남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는 게 당연한 거고 엄마가 야단치면 잠시 듣는 척 했다가 또 몰래 만나고 이게 자라나는 과정인데 네네 맞아요. 그게 뭐가 힘든데? 안 힘든 것 같습니다. 더 나았어요. 명쾌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안 키우고 자꾸 강아지처럼 키우려는 거예요. 그저 내 품 안에서 이렇게 제로이나 떨고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서 벗어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어릴 때만 좀 도와주고 나머지는 자라나는 것을 지켜봐 주는 게 중요하다.
10월 초가 이제 22년째. 오래 살으셨네요.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진짜. 그래서 22년 결혼 기념일을 맞이했고, 저희는 이제 호주에서 살다가 10개월 전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네. 남편이 세일 보트를 사서 보트를 타고 이렇게 세계 여행을 하는 걸 어떠냐, 그거를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트가 싫거든요. 저는 바다가 조금 무섭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노 한 거잖아요. 그러면 혼자 가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저는 너무 자신이 없는데 그걸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건지. 뭐 자기 좋을 대로 하세요. 뭐 별로 중요한 문제 같은데. 가고 싶으면 따라가고, 또 남자가 뭐 좋으면 따라가고, 또 너무 위험하다 싶으면 안 가면 되고.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접근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뭐 기차 타고 여행하자는 거는 아주 훌륭한 거고, 뭐 배 타고 여행하자는 거는 터무니없는 거다.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다. 그리고 배 타고 여행하자 한다는 것 자체가 배 살 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뭐 호주에 살면서 배 타고 좀 돌아다녀 본 경험이 있긴데 배 타고 여행하자는 생각을 하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남자가 그 정도 생활을 한 남자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낼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나 같은 사람 만났으면 요트 사가지고 세계 여행하자 이런 얘기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남자가 그 정도의 경제력이나 그 정도의 여유가 있는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남자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걸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런 남자를 포기할 각오를 해야 되고, 포기하기 싫으면 조금 싫어도 따라가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내가 별일 아니다. 자기 좋을 대로 하면 된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스님, 요 불고기 맛있습니다. 먹으러 오세요. 이래. 그럼 뭐 먹고 싶으면 욕 좀 얻어 먹고 가서 먹으면 되고, 욕 얻어 먹기 싫으면 어때요? 안 가면 되는데, 이게 무슨 큰 고민처럼 생각해가지고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라니까 욕을 하고 안 갈라니까 먹고 싶고, 이런 얘기하는 거는 똑같다.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는 하나를 가지면 다른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지 않나 싶어요. 그럼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가 문제인 거네. 저는 같이 있고 싶고, 그렇지만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넘을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 길거든요, 저한테는. 그건 아직 모르지 뭐. 그 남자가 1년을 다닐지, 다니다가 한 달 만에 지쳐가 그만둘지, 자기가 다니다가 한 달 만에 아이고 난 배멀매서 못 살겠다고 내릴지, 그런 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미리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일단 성선을 해보고 타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지. 나는 아예 안 탄다, 네 알아서 해라 이러든지, 오케이 알았다, 그럼 일단 타보고 결정을 하면 되지. 근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타보니 좋을 수도 있나 없나? 있고, 또 좋은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해보니 만만치 않은 경우도 있으면 그만두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너무 따질 필요가 없고, 뭐 한번 그래도 더 말려보고, 내 의견이 있으니까 말려보고 안 되면 그냥 한번 해보고 그만두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지금 좋아야 돼. 어릴 때는 어릴 때가 좋아야 되고, 청소년 때는 청소년 때가 좋아야 되고, 대학 때는 대학 때가 좋아야 되고, 청춘은 청춘이 좋아야 되고, 혼자 살 때는 혼자 살 때가 좋아야 되고, 결혼하면 결혼이 좋아야 되고, 애 낳으면 애 낳는 게 좋아야 되고, 늙으면 늙은 게 좋아야 돼. 늙으면 얼마나 좋아요? 공부 안 해도 되지, 일 안 해도 되지, 애 안 낳아도 되지, 안 키워도 되지, 직장 안 나가도 되지.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우리 널 꿈에 그리던 거 아니에요? 이게 늙으면 저절로 해결이 돼. 근데 또 늙으면 또 젊음을 그리워하고 늙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담으로 비유하면 늙어서 좋은 게 두 개가 있다 그래요. 늙으면 늙을수록 좋은 게 뭘까? 첫째, 호박이에요. 호박은 늙은 호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두 번째가 뭘까요? 중이요, 중. 스님들. 스님이 아주 젊은데 재주가 뛰어나다.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하면서도 약간 불안하죠. 사고 칠까 봐. 그런데 이제 중이 머리가 허옇고 이제 이렇게 늙으수레해서 하면 멋있잖아. 그죠? 그건 저는 갈수록 멋있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30대부터 했어요. 그런데 30대 잘 먹혔을까 안 먹혔을까? 안 먹혔죠. 저기 책 보고 하나? 저기 지가 뭐 한다 그런 소리 하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50대, 60대까지도 믿음이 가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앞으로 내가 80쯤 돼가 이런 얘기 하면 스님이 저게 경험해봤나?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다 그럴듯해져요. 지금이 좋다. 뭐라고요? 지금이 좋아. 지금. 어리면 어려서 좋고 혼자면 혼자서 좋고 둘이면 둘이서 좋고 부모가 살아계시면 살아계셔서 좋고 돌아가시면 부모 있어서 잔소리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돌아가시면 돌아가셔서 좋고. 지금이 좋은 줄 알아야 돼. 이것을 지금 여기 그래요. 지금 여기. Here and now. 나에 대해서. 남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조음을 알아요. 우린 다 남은 보면 다 괜찮아 보여요. 그건 자기가 문제예요. 이럴 때 우리는 나날이 행복할 수가 있다. 자기가 살아있음에 감사할 줄 알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큰 성공이에요. 여러분들 등산을 할 때, 산행을 할 때 겨울을 건너기도 하고 가파른 걸 지나기도 하고 또 완만한 길을 건너기도 하고 대학볕을 가기도 하고 그늘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상에 오르면 지나온 길이 어땠든 그 별로 중요 안 하죠. 다 경험이에요. 그 산행의 한 요소예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은 어때요? 신발 벗고 건너야 된다. 대학볕이다. 왜 이렇게 가파르노? 순간순간은 다 불평불만이에요. 근데 그 순간순간 불평불만이 모여서 산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산행의 한 발 한 발을 즐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이라는 그것만 향해서 가다가 산행을 중간쯤 가다가 뭐 다리가 삐든지 힘이 들어서 내려오면 실패한 걸로 생각합니다. 중간쯤 갔다 온 게 운동이 됐죠. 근데 우리는 그 꼭대기에 가야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온 거, 뭐 10년 전에 어느 날 굶었던, 그날 라면 먹었던, 그날 불고기 먹었던, 지금 생각하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죠. 그날 텐트에 잤던, 그날 호텔에 잤던,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거 다 지나간 얘기인데.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지금 내가 여기 이런 거예요. 여기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죽고 여기까지 온 거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대성공을 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것만 해도 대성공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날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지금 내가 성공된 상태, 이게 이대로. 이렇게 할 때 자존감도 생기고 여러분들이 타인에 대해서 너그러움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유도 없고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하고 만족할 줄 아는 것, 이걸 수행이다 이렇게 불러요. 세상이 어떻든 지금 내가 여기 있음에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제 제가 증문즉설을 해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많은 질문이 뭘까요? 인간관계예요. 부모님이 어떻다, 아내가 어떻다, 남편이 어떻다, 자식이 어떻다, 친구가 어떻다, 회사 상사가 어떻다. 아마 70~80%가 인간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 이렇게 같이 한번 보세요. 옆에 둘러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조금씩 다르게 생겼어요? 다르게 생겼죠? 키가 조금 크고 작든지 뭐 몸무게가 조금 무겁고 가볍든지 뭔가 조금씩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개나 원숭이가 사람 보면 똑같이 생겼을까 다르게 생겼을까? 똑같이 생겼죠. 우리 개미 보면 개미가 다 다르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 그것처럼 저 멀리서 보면 다 똑같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똑같이 생겼는데 그 지남자 지여자라고 이렇게 찾아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똑같이 생겼는데 어디 아파트 구멍에 들어가 그거 자기 집이라고 들어가 찾아가는 거 보면 굉장할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보면 다 똑같이 생겼지만은 가까이 와서 보면 어때요?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는 생긴 것만 다르게 생긴 게 아니고 생각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나하고 다르다는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다른 사람이니까 다르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이제 같이 얘기해 보니까 고향이 같네? 좀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친해져요. 종교도 같아 종교도. 성씨도 같아. 어디 김씨냐? 김해 김씨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좋아하고 친구가 됐다가 애인이 됐다가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았어. 같은 게 많아서 결혼을 해. 그러면 이제 이 머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둘이는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한 집에 살아보면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 이게 입맛도 달라. 생활 습관도 달라. 뭐 하나하나 다 달라. 같이 가까이 가서 보면. 그러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호감이 가고 가까이 오면 이제 분별이 생기는. 이걸 굳이 말하면 성경 표현을 빌리면 뭐라 그래요? 제 눈에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은 눈에 뭐는 본다. 뒷걸음 본다. 나하고 다르면 그걸 틀렸다고 생각해. 나하고 다른 걸 틀렸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는 왜 그래 짜게 먹니?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있자면 뭐 모른다. 왜 그래 싱겁게 먹니? 이러고. 한 사람 앞에 가고 한 사람 뒤에 가면 앞에 간 사람 뒤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뭘 그래 꾸무적거려 빨리빨리 오지 이래. 뒤에 가는 사람은 뭘 그래 급해 천천히 가지. 이 사고가 다 자기 기준이에요. 서로 다른데 나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상대를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선악이 나오고 옳고 그름이 나오고 시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갈등이 생겨요. 서로 다르다는 것 이게 객관적 사실이에요. 서로 다른 것. 난 이렇게 먹는데 넌 저렇게 먹니? 난 짜장면 좋아하는데 너는 짬뽕 좋아하니? 이렇게 다름을 인정하는데 짜장면이 뭐가 맛있노? 그 소화 잘 안 돼. 짬뽕이 얼마나 맛있는데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갈등이 생긴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첫 번째 서로 다름을 인정해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
존중이라 그래요. 존중이라는 건 떠받든다는 뜻이 아니라 나와 다른 상대를 틀렸다, 잘못됐다고 안 하고 그걸 인정하는 것을 상대를 존중한다. 피부색깔이 다른 걸 인정하는 것을, 성별이 다른 것을 인정해. 여자가, 흑인이, 어린애가 이런 식으로 차별하는 것. 이게 잘 자기 기준에서 나오는. 지금 요즘 사회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는 이런 차별이 어때요? 공공연하게 더 공개적으로 그냥 합법화라 그러나 옛날 같으면 그건 차별을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너무 당연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인간이 어리석었어.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반성을 해서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지배하는 건 맞지가 않다 해서 식민지 해방을 하고 성차별을 없애고 계급차별을 없애고 인종차별을 없애고 이렇게 해서 소위 사회정의를 향해서 오다가 이 소비에트 사회가 붕괴되고 미국 일극체제가 되면서 신자유주의가 도래하면서부터는 이제 점점 이렇게 잘난 한 명이 10,000명을 먹여 살린다. 이게 똑똑한 거. 그래서 수익을 많이 갖는 거를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막 CEO 한 명 훌륭한 사람에게 일반 노동자 월급 100배, 1000배 주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빈부격차가 급속도로 벌어지면서 지금 와서는 인종차별, 이주민에 대한 차별, 성차별 이런 거를 이제 부끄러움 없이 공개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역사가 약간 지금 역행하는 이런 과정에 놓여 있는. 그냥 진리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건 다르지. 누가 옳고 누가 그러고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한 게 아니다. 다름을 인정하면 갈등을 일으킬 게 없어요. 두 번째, 다르다는 것은 그 사람 입장에서, 즉 여성 입장에서 또는 아이 입장에서 또는 남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걸 뭐라고 해요? 이해라 그래. 이해. 이해해라 이 말은 그 사람이 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애가 공부를 안 하고 컴퓨터 게임을 하면 왜 공부 안 하고 컴퓨터 게임 하니? 이렇게 화를 버럭 내는 거는 애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아이는 공부하는 것보다 게임하는 게 더 재밌어요, 안 재밌어? 아이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이해를 하면 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안 일어난 상태에서 재밌니? 그런데 게임만 계속 재밌다고 게임만 계속 하고 있으면 공부를 못하면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손해가 생긴다. 지금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좋다고 나중에 좋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 좋음을 위해서 공부가 좀 필요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또 게임한다. 당장 치워. 들어가서 공부해. 그러면 기분이 나쁠까 안 나쁠까? 나쁘지. 심리가 억압이 돼. 그러면 힘이 부족하니까 그만두고 방에 갈 수밖에 없어. 방에 갈 때 문을 살포시 닫아요. 쾅 닫아. 쾅 닫지. 그 말은 저항이에요.
그러면 걔가 방에 가서 책 볼까 침대에 벌렁 누워버릴까? 그래. 내 눈에는 안 보여. 게임하는 게 안 보여. 그래서 공부하는 줄 알아. 근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해가 못한다. 이해를 못한다. 애가 학교를 가다가 학교를 안 가겠다 그러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 왜 학교를 안 가? 이렇게 접근한다. 얘가 무슨 일이 있었나? 심리가 어떻게 됐나? 여러 문제 때문에 어떤 생각을 바꾸거나 어떤 행동을 바꿀 때는 그 사람 입장에서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아보고 대화를 해야 된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20년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다. 그럼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사람 입장에서 무슨 사정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러면 화부터 내고 연장부터 들고 나오잖아. 왜 그랬을까?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사정을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함께 20년을 살아도 상대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다. 항상 자기식으로만 한다.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이건 욕망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 거는 마음이 바뀌면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바탕으로 둔 거는 그게 미움이나 원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기다려주거나 그렇지. 그래서 이해 없는 사랑은 폭력이에요. 내가 너 좋아한다 하는데 상대는 나 싫어해. 근데 상대 입장을 고려 안 하고 내가 가서 내 좋으니까 가서 껴안거나 뽀뽀하면 뭐가 돼요? 성추행이 되지. 근데 내가 너 때렸니? 내가 너 물건 뺏었니? 내가 너 좋아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이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해서 애들이 막 힘들어 하는데도 뭐라 그래요? 다 이건 너 잘대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아이에게는 폭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로 가는 길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뭐 하는 거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개인뿐만 아니라 오늘 여당과 야당이 입장이 다름을 인정합니까? 이해합니까? 지금 남북 간에 서로 다름을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국가 간에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 안 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사회 집단 간에는 이제 엄청난 투쟁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건 뭐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느냐? 개인 인생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야 되고 우리 사회의 주인으로서 시민의식을 가져야 되고 국가의 주인으로서 뭐다? 국민의식을 돼야 되고 모든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지금 정치하는 사람이나 지난 겨울 같은 행위는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거는 공화제라는 거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그걸 우리가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행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주인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째는 자기 인생이 괴롭지 말아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즉 즐거움으로 행복을 살으면 괴로움이라는 게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즐거워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괴롭지 않아야 된다. 괴롭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의지하고 종속되는 게 아니라 주인의식을 좀 가져요. 그리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타인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돼. 그래야 자부심이 생겨. 막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기조 강의를 좀 해라 이런데 제가 기조 강의를 잘 할 줄 몰라 안 할래 했는데 말이 길었어요. 이상입니다.